네, 우리 사랑하는 명지전문대학 제자 학생들 독서와 토론 수강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2차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 해일과 신부 두 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2차 2교시에는 우리 교재 97쪽에 실려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공부하겠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 배운 바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작품,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죠. 좋은 작품은 또 읽어보고 또 해석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때그때마다의 불러일으키는 정서와 느낌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그리고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으로는 새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귀천이라는 그 제목도 이렇게 보십시오. 돌아간다는 귀자죠. 귀. 그리고 천은 하늘 천자.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 물론 작품에서 여러분들 1년 1행, 2년 2행, 1행, 또 3년 1행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우리말로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시 제목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귀천이라는 두 글자를 시의 제목으로 쓴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글 제목을 붙일 때 한 번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은 글 쓴 그 작가의 마음, 저는 우리 학생들도 모두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그 서대문 구청하고 지역 연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그 자서전 쓰기 공부를 쭉 해오고 실제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귀한 작가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박물관 같은 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19, 20, 또 2부 학생이다 보니까 40살도 있고 또 조금 더 나이 드신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는 20년 살아온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40대는 40년 살아온 인생, 50대는 50년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쓴다고 하면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작가의 몫을 수행하고 있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귀천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있으셔서 인사동 나들이를 가셔서 그림도 화랑도 보시고 또 전통적인 여러 가지 풍물도 구경하고 하다가 이제 다리 아파서 어디 찻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 그 인사동 안국역에서 인사동을 향해서 들어가다 보면 14번 길인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들었으면 귀천이라는 제목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된 귀천이라는 그 전통 찻집, 한자로 된 이 찻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상병 시인도 돌아가시고 또 그 부인이었던 그 목순옥 여사도 돌아가시고 그 조카가 전통 찻집 귀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천상병 시인의 삶도 참 정말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기이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1967년에 이제 동백림 사건이라고 해서 그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이제 빚어진 하나의 사건인데, 이제 지금은 비교적 우리가 사상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1967년, 70년대 초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문학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북한하고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으면 나라의 법이 허용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그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던 그 천상병 시인의 이제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사상이 자유로우니까, 특히 이제 지금 독일은 통독이 됐지만 통일이 됐지만 통일되기 전에 그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예술가와 이제 고향의 친구이다 보니까 혹시 무슨 연루된 것이 없는가 해서 어쨌든 이 천 시인이 당시 시대적으로 어떤 그 모진 고문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폐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길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우리 지문이라든지 주민등록 금방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라는 게 찾아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무연고자,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뭐 이제 이런 형편의 사람으로 좀 취급이 됐다 그럴까. 그래서 서울 시립 그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수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 사랑하는 친구가 어디 가서 어디 갔나, 고향에 가 있나, 혹은 또 어디 정말 잘못되었나. 그래서 이제 이때 친구들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김영태, 김구용, 성춘복이라는 세 분의 시인이 자기 친구 천상병 시인이 이런 어떤 고문 끝에 그러니까 살아서 지금 서울시립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자기 친구 천상병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새라는 유고 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시인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정겨운 친구들 세 사람이 유고 시집 새라는 것을 그렇게 냈던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재 또 천상병 시인의 대표작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귀천이라는 시와 그 유고 시집 제목이 새고, 그 새라는 유고 시집에 실려 있는 작품 새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천은 제가 아까 이제 천상병 시인과 더불어 이제 그 수용 당시 시립병원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을 때 이제 간병을 해 주었었던 그 목순옥 여사와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의정부에 그 살림을 차려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은 인사동에 귀천이라는 그런 찻집을 운영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또 이 천상병 시인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3월 달쯤 3, 4월 정도 이렇게 이제 천 시인이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말 기록을 남겨서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누가 와서 문상을 했고, 뭐 소주 몇 병을 먹었고, 예를 들면 그런저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조금씩 문인들이 조문한 돈이 예를 들면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과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남은 돈을 이제
내일 은행에 가기 전에 잘 뒀다가 이제 천시인을 기리는 좋은 일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천시인이 살던 자던 그 아궁이 방 있는 아궁이에 이제 시인이 죽으니까 불을 안 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감춰놨다 그럴까 어수룩한 집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자다가 생각하니까 장모님께서 천서방이 죽어서 나가긴 했는데도 마치 꼭 사람이 금방 죽어 나갔으니까 이제 자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연탄을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빼서 거기다 갖다 근데 그 부인은 그 연탄 아궁이에 이제 돈을 거기다가 하룻밤 이제 감춰놨다 그럴까 거기다 놓은 거죠. 그랬는데 이 장모님은 자다가 그냥 천서방이 저 세상으로 갔는데 춥지 않게 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탄 위를 이렇게 집게로 찍어서 이제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줄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돈이 800, 400, 700 정도 있던 것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 돈 파손된 거를 가지고 가면 일정 부분이 남아있으면 신권으로 바꿔주고 3분의 1, 2 이상이 타버리면은 그거는 신권으로 안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에서 반, 한 400 정도를 이제 신권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시 작품 중에서도 나는 여비가 없으니 돈이 없으니 저 세상에도 못 가는가 하는 작품이 있죠. 추석날 저녁에 다들 고향 가는데 나는 고향 갈 여비가 없어서 고향도 못 간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여비가 돈이 없으면 죽어서 저승에도 못 갈까. 이런 시를 쓰셨는데 그 시절에 많은 기자와 또 천시인을 좋아하는 작가들이 그 연탄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그 재로 태워버린 400만 원은 천상병 시인이 저승 가는 길에 여비로 쓴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 다양한 사연 에피소드를 남기고 떠나간 이제 천상병 시인의 정말 하늘로 돌아간 그 귀천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의 반복적인 기법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행 삼행 또 밑에 나오는 이연의 이행 삼행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들 아침에 잠이 안 와서 혹시 이른 새벽에 산책을 이렇게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면 햇살이 쫙 퍼지죠. 햇살이 쫙 퍼지면 그 산책길에 있는 그 풀잎에 맺혀있던 이슬이 안 떨어지려고 해도 새벽에 햇살이 쫙 퍼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슬과 같은 소멸의 의미. 그러니까 나한테 죽음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안 죽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아까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새벽 빛이 확 햇살이 퍼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거는 다 달라도 언젠가 반드시 소멸되고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순응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거부할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슬이 새벽빛이 와 닿으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그렇게 방울방울 떨어져서 손에 손을 잡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한테 죽음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나는 그렇게 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보죠. 여기도 참 이 시적인 그 구조적인 혹은 내용적인 것을 시인이 많이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새벽빛이 먼저 나왔으면 이제 노을빛, 저녁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찬란하게 햇살이 퍼지면 이슬이
떨어지듯이, 이슬이 지듯이, 이슬이 쓰러지듯이 이제 두 번째 저녁 시간, 저물녘에 노을빛이 쫙 퍼졌을 때, 그러면 노을은 안 넘어가고 싶다, 안 넘어가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한참 빛을 붉게 발하고 찬란하게 그렇게 반짝반짝 하다가 이제 때가 됐어, 돌아와야지 하고 구름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시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놓는 겁니다. 저녁 무렵에 노을빛과 함께 아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가듯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노을빛이 넘어가듯이 나도 한쪽 기슭에서 충분히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런 인생, 저런 시간, 즐거운 시간, 힘든 시간, 정말 고문받는 시간, 또 수용된 시간, 또 친구들과 더불어 한 잔 이렇게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쓰고 남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노을빛처럼, 노을빛과 더불어 기슭에서 놀다가 이제 구름이 이제 갑시다, 이제 넘어가야죠, 하늘로 가야죠 했을 때는 나는 자연스럽게 가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면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는데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승에서의 삶을 나는 아무리 고문을 받고 가난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름다웠다. 아름답다라고 정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마치 소풍 나온 것과 같이. 그래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소풍이라는 말이요. 요즘에는 소풍이 이것도 역시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논일다, 거닐다, 논일다, 논이는데 풍, 바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언제쯤 되면은 우리 공부 열심히 하다가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렇게 해서 한 번쯤 야외 나들이를 가죠. 그래서 저희 생각만 해도 드디어 소풍 가기 전날, 아주 내일은 공부도 안 하고 어디 좋은데 가서 하루 맛있는 오랜만에 싸가는 것이 김밥이었고, 정말 삶은 계란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소풍 가기 전날은 잠도 안 오고, 요즘에는 뭐 날씨도 한 달 후에 날씨가 어떨 것이다 다 내다보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소풍 가는 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또 뭐 마음 졸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소풍은 온 식구가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다 기대하는, 그날은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준비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갔는데, 그냥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또 그 시절에는 왜 그랬는지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 훈시 그런 거 다 끝나야 밥 먹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싸갖고 간 거 정말 반도 못 먹고 때로는 다시 또 들고 올 정도로 뭉그러진 계란도 많이 싸갔으니까 뭉그러진 거, 또 그 시절에는 뭐 음료수도 뭐 사이다, 콜라가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무거운 거.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거예요. 그런데 또 힘들었지만 소풍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또 소풍을 또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먼지 뒤집어 쓰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고 나면 또 다시 그 다음 소풍을 또 기대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생을 고통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전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름다웠다, 따뜻하다, 이렇게 이제 새기는 그 작가의 마음을 귀천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 제가 아까 그 유고 시집의 제목,
새였습니다. 그래서 6호 시집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보여드리고, 또 온라인 수업이 아닌 우리 대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제가 항상 이 귀한 책을 50년 전에 가지고 그때 샀던 책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시집에 실려 있는 글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썼기 때문에 이 사람아 지금 어디 있는가, 병든 그대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혹시 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도무지 그 풍문들이 믿겨지지 않네. 너무나 보고 싶어하네. 어서 대답을 하시게, 잊지 못할 사람아 라고 친구들이 애타게 부르는 그 글이 서문에 실려 있습니다. 정말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세 사람의 친구, 김구용 성균관대학 교수죠. 성춘복 한국문인협회 전 회장이셨고, 또 김영태 시인이 그 캐리케처까지 시인의 모습을 그려서 만들어진 6호 시집의 그 제목이 새인데, 그 오늘 그 새라는 작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나리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혼자서 외롭게 사는 거고, 죽을 때도 결국은 혼자서 외롭게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아까 귀천에서 그 다음에 새날이 와서 새가 울고 또 꽃잎 피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삶의 반복적인, 새로 태어나면은 정말 또 아름답게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한번 죽고 나면은 또 그 자연, 새도 울고 또 꽃잎도 피고, 이렇게 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 외로운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또 자연도 꽃이 피고 또 새도 울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가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회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상할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사는 거,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름답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황홀한 기쁨만 지속되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따르는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런 총체적인 것이 한창으로 버무려진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나 역시 도랑이라는 건 아주 그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어떤 생명, 또 순환,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럴 때 나도 때로는 나뭇가지에 앉은 아주 그 생기 돋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한 마리 새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감에 가득 찬 계절이 여러 가지로 깊어져 갈 때, 예를 들면 뭐 봄은 봄대로 정감이 깊어져 가고, 또 여름은 여름의 모습이 있죠. 가을은 가을의 모습, 겨울은 겨울의 모습으로 그 정서적으로 많은 걸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계절.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이렇게 교차하고, 서로 또 우리의 삶이 마치 조직이 가로줄 세로줄이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차해서 이렇게 하나의 직무를 짜 나가듯이 기쁜 날, 또 슬픈 날, 또 일주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설클어져서 우리의 일생을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는 일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일도 있고, 때로는 기억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잊혀지는 일도 있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때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새가 우리는 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에서는 뭐 싱잉버드, 노래한다, 듣는 사람의 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들리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에 이 마무리하는 부분이 참 압권이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살아서, 근데 새가 목청을 뽑고, 새가 우리가 지금 노래를 하는지 우는지 모르죠. 그런데 시인의 귀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따름이다, 아름답게 살 따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 1교시, 2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룬 서정주 시인의 시, 천상백 시인의 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편을 선택해서 마치 강의실에서 토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 감상, 토론 생각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A4 용지 반 페이지 조금 더 되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우리 다음 강의 시작 전 시작하는 날 3월 19일까지 이 클래스에 과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